2024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정민호는 냉동실 문을 열었다. 김치찌개를 데워 먹으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냉동실 손잡이 위에서 멈춰 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냉동실 안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들로 빼곡했다. 하나하나 크기가 똑같은 밀폐 용기들이 날짜가 적힌 라벨과 함께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개의 용기가 냉동실 3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호는 손을 뻗어 맨 위에 용기를 꺼냈다. 1월 1일이라고 적힌 라벨 아래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안에 이수경의 손글씨였다. 새해 첫날이에요. 떡국 끓여 드세요.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냉동실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었다.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다. 아내가 있던 주방은 그에게 너무 큰 공간이었다. 두 번째 용기를 꺼냈다. 1월 2일이라는 라벨 위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오늘은 추운 날씨예요. 김치찌개 끓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돼지고기 듬뿍 넣었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민호는 주저앉았다. 냉동실 앞 차가운 바닥에 털썩 앉아 용기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경이는 언제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 암 선고를 받은 것이 2022년 9월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10월,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투병 기간은 정확히 13개월이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안일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와도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했다. 민호가 말렸지만 수경이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기분이 나아요. 그때 아내는 이 도시락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면서도 구토와 통증을 참으면서도 매일 밤 남편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세 번째, 네 번째 용기를 꺼내 메모를 읽었다. 1월 5일,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두부 많이 넣었어요. 1월 10일, 추운 겨울엔 삼계탕이 최고죠. 힘내세요, 여보. 각각의 메모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겁고도 따뜻했다. 수경이는 자신이 곁에 없을 1년을 미리 살았던 것이다. 남편이 춥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며 365일을 미리 준비했다. 민호는 냉동실의 모든 용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다. 1월부터 12월까지 365개의 용기가 바닥을 가득 채웠다. 각각의 용기에는 다른 반찬이 들어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삼계탕, 갈비찜, 불고기, 생선구이. 수경이가 평생 만들어 주던 음식들이었다. 그리고 각 용기마다 붙어있는 포스트잇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예요.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이 이날이었죠. 초콜릿 대신 불고기 해뒀어요. 3월 3일 봄이 오고 있어요. 미역국 먹고 기운 내세요.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우리 함께 심은 나무 잘 자라고 있을까요? 민호는 365개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한 해의 모든 날에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기념일도 평범한 날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날도 수경이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못 드린 카네이션 대신 갈비찜 해뒀어요. 당신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세요.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세요. 7월 17일 복날이에요. 삼계탕 끓여 드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다. 365개의 도시락, 365개의 사랑, 365개의 기도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도 남편의 1년을 미리 살았다. 혼자 남을 남편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고픔에 힘들지 않도록,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1월 1일 용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렸다. 따뜻해진 떡국을 꺼내 상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수경이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빈집에 그의 목소리만 울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민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1년 3개월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그날은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다. 정민호는 회사에 출근했고 이수경은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다. 정기검진이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었을 뿐이다. 오후 2시.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경이었다. 여보, 지금 시간 괜찮아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는 음성,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흔적이 느껴졌다. 응,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결과 나왔는데요. 같이 들으러 오래요. 지금 올 수 있어요?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사 일을 뒤로하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료실 앞 대기실에서 수경이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둘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 보여주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이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췌장암 3기로 추정됩니다. 췌장암.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수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물었다. 치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이 어려운 위치입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수경이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경이었다. 여보,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다.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든 괜찮아.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수경이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내는 울지 않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경이는 정말로 김치찌개를 끓였다. 평소처럼 정갈하게 상을 차렸다. 밥을 뜨고 반찬을 올리고 국을 따랐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맛있게 드세요. 수경이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서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다. 그날 이후 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 항암제를 맞았다. 구토가 심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수경이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부엌에 섰다. 민호가 말렸다. 당신이 쉬어야지.
내가 뭐라도 해줄게.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수경이는 요리를 했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남편의 식사만큼은 챙겼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 불빛을 봤다. 새벽 2시였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수경이가 냉동실 앞에 서 있었다. 투명한 용기에 음식을 담고 있었다. 국물 요리였다.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에 뭔가를 적어 붙였다. 수경아, 뭐해? 깜짝 놀란 수경이가 돌아봤다. 아, 깼어요?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요. 이 밤에 무슨 음식을 만들어? 그냥 미리 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편하게 먹으려고요. 수경이는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호는 그 순간 알아차렸다. 아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당신, 자요, 여보. 내일 당신 회사 가야죠. 수경이는 민호를 침대로 보냈다. 하지만 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냉동실 문 여는 소리, 용기 뚜껑 닫는 소리, 펜으로 무언가 쓰는 소리. 그날 이후 민호는 알았다. 수경이가 매일 밤 무엇을 하는지. 하지만 모른 척했다.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 없었다. 그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다. 3차, 4차, 5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수경이의 몸은 더 약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밤 부엌에 섰다. 용기를 꺼내고 음식을 담고 라벨을 붙이고 메시지를 적었다. 몇 개나 만들 거야? 어느 날 민호가 물었다. 수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365개요. 왜 하필 365개? 1년이잖아요. 당신이 1년 동안 제 음식 먹고 지낼 수 있게요. 그럼 제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했다. 수경이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을 남편을 위해 쓰고 있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수경이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민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울지 않았다. 서로를 위해 견뎌냈다. 그렇게 2022년의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다. 2022년 12월, 겨울. 항암 6차가 끝났다. 이수경의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다. 한때 58kg이었던 몸이 38kg으로 줄었다. 병원 가운이 헐렁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부엌 불이 켜졌다. 정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수경이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도시락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메뉴는 닭볶음탕.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수경이는 닭고기를 손질했다. 예전 같지 않았다. 손에 힘이 없어서 칼질이 느렸다. 감자와 당근을 썰다가 숨이 차서 멈췄다.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시 일어나 재료를 볶기 시작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양념장을 넣고 저었다. 물을 붓고 끓였다. 30분 후 닭볶음탕이 완성되었다. 투명한 용기에 담았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뚜껑을 닫고 식힌 후 냉동실에 넣을 예정이었다. 라벨을 붙였다. 12월 25일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내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처음 크리스마스 데이트했던 게 기억나요? 당신이 치킨 사줬죠.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닭 요리해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 글씨가 흔들렸다. 손에 힘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다 쓰고 나서 포스트잇을 용기에 붙였다. 냉동실을 열었다. 이미 300개가 넘는 용기가 쌓여 있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1년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12월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수경이는 중얼거렸다. 365개를 다 채우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 날은 12월 26일 도시락을 준비했다. 메뉴는 김치찌개.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 그 다음은 불고기.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 어떤 날은 힘이 없어서 간단한 메뉴를 선택했다. 계란찜, 미역국, 두부조림. 하지만 메시지만큼은 정성을 다해 적었다. 12월 30일 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12월 31일 제아의 종 들으면서 새해 소원 빌어요. 당신 건강이 제 소원이에요.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수경이는 항암 8차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힘드시죠?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치료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경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계속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는 부엌에 섰다. 1월분 도시락들을 다시 점검했다. 라벨이 제대로 붙었는지, 메시지가 잘 보이는지 확인했다. 365개 중 350개가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15개.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작업. 민호는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가끔 부엌에 와서 아내를 도왔다. 내가 감자 깎을게. 고마워요. 여보.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죠? 어느 날 수경이가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잘 지내야 해요. 약속해요. 응. 도시락 꼭 챙겨 먹고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그럴게.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요.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수경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요. 제가 더 슬퍼져요. 둘은 손을 꽉 잡고 서 있었다. 부엌 형광등 아래, 냉동실 앞에서 365개의 도시락과 함께 2023년 3월, 봄이 왔다. 수경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15개를 완성하기 위해 매일 부엌으로 나갔다. 12월 20일 겨울이에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12월 21일 동지네요. 팥죽 끓여 드세요. 배군 물리치고 건강하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다. 마지막 용기 12월 31일분을 완성한 날은 2023년 4월 10일이었다. 수경이는 용기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적었다. 12월 31일 -1년이 지났네요. 제 도시락 다 드셨어요? 당신과 함께한 30년, 제 인생 전부였어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포스트잇을 붙이고 용기를 냉동실에 넣었다. 365개가 모두 채워졌다. 그녀는 냉동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다 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 임무를 마친 것 같았다. 7개월간 밤마다 이어진 작업이 끝났다. 이제 그녀는 편히 쉴 수 있었다. 민호가 부엌으로 왔다.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다 끝났어요. 여보, 365개 다 만들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럼 이제 푹 쉬어. 민호는 아내를 침대로 옮겼다. 수경이는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2023년 5월 늦은 봄. 이수경의 몸은 더 이상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의사는 완화 치료를 권했고 수경이도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 입원실 대신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5월 15일 수경이는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정민호는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냉동실에 있는 거 꼭 다 먹어요. 수경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응, 걱정 마. 하루에 하나씩 날짜 맞춰서 먹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리고 메시지도 꼭 읽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적어뒀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수경이는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수경이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둘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6월이 되었다. 수경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민호는 회사를 쉬고 간병에 전념했다. 당신 회사 가야죠. 괜찮아. 휴직했어.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당신 곁에 있고 싶어. 민호는 아내에게 밥을 먹였다. 죽을 떠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밤에는 옆에 누워 잠들었다. 어느 날 밤 수경이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식 날 기억나요? 물론이지. 비가 왔었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래, 우산도 없어서 둘이 뛰어갔지. 웨딩드레스가 다 젖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죠. 넌 그래도 예뻤어. 수경이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민호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나도 그래.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7월 여름이 깊어졌다. 수경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는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민호는 그 말을 아내에게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경이는 알고 있었다. 여보, 제가 가고 나면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당신 아직 젊잖아요. 혼자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약속 못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경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8월이 되었다. 수경이는 거의 잠만 잤다.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희미한 목소리로 수경이가 불렀다. 응, 나 여기 있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수경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9월 15일, 정확히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수경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민호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모두 울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 너무 넓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다. 수경이의 베개를 안았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미안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것이, 함께 늙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집에만 있었다. 회사도 그만뒀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냉동실은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열 수가 없었다. 그 안에 아내가 남긴 365개의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10월, 11월, 12월이 지나갔다. 민호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밤이 오면 잤다. 그것이 전부였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정확히 아내가 떠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날이었다. 민호는 냉장고 앞에 섰다. 김치찌개를 데워 먹으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냉동실이 눈에 들어왔다. 1년 넘게 열지 않았던 냉동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던 공간. 민호는 손을 뻗었다. 냉동실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365개의 사랑을 발견했다. 2024년 1월 2일 새벽 2시 정민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365개의 도시락 용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 순으로 정렬된 1년치 사랑. 그는 1월 1일 용기를 다시 꺼냈다. 이미 데워 먹었지만 포스트잇 메시지를 다시 읽고 싶었다. 새해 첫날이에요. 떡국 끓여 드세요.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수경이의 손글씨였다. 조금 흔들리는 글씨체. 항암 치료로 약해진 손으로 쓴 글자들. 민호는 포스트잇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눈물은 어제와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365개의 도시락을 날짜에 맞춰 하나씩 먹기로. 그것이 수경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1년이 될 것이다. 1월 2일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면도를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있었다.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리라. 냉동실에서 1월 2일 용기를 꺼냈다. 라벨을 확인했다. 1월 2일 김치찌개.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추운 날씨예요. 김치찌개 끓이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돼지고기 듬뿍 넣었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민호는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3분을 돌렸다. 띵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에 놓고 밥을 떴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입 안에 수경이의 손맛이 퍼졌다. 돼지고기가 부드럽게 씹혔다. 김치의 신맛과 국물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뤘다. 맛있다. 민호는 소리내어 말했다. 1년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가 처음으로 음식의 맛을 느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김치찌개도 국물까지 깨끗이 먹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경이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잘 먹었어, 여보. 정말 맛있었어. 민호는 빈 그릇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상을 정리하고 주방을 깨끗이 치웠다. 수경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1월 2일 포스트잇은 따로 모아두기로 했다.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그 안에 넣었다. 365개의 메시지를 모두 모으면 그것이 수경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1월 3일도, 4일도, 5일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냉동실에서 그날의 도시락을 꺼냈다. 데워 먹고, 메시지를 읽고, 포스트잇을 상자에 모았다. 1월 3일 된장찌개예요. 두부 많이 넣었어요. 건강 챙기세요. 1월 4일 미역국이에요. 오늘은 당신 생일 한 달 전이네요. 미리 축하해요. 1월 5일 불고기 해뒀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죠. 맛있게 드세요. 매일 다른 음식, 매일 다른 메시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메시지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점점 회복되어 갔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니 건강이 좋아졌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수경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곁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확신. 1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한 달 전.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달 후면 발렌타인데이예요. 우리 처음 만난 날이죠. 그날 당신이 저한테 초콜릿 사줬어요. 싸구려 초콜릿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민호는 그날을 기억했다. 1994년 2월 14일, 대학교 축제에서 만난 날, 수줍게 건넨 초콜릿. 그때부터 30년이 흘렀다.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수경이와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 신혼 시절, 여행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을 떠올렸다.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함께한 30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우리 정말 행복했지? 민호는 사진 속 수경에게 물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 나도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민호는 앨범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내일의 도시락을 생각했다. 1월 15일은 무슨 메뉴일까?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 그 기대감이 그를 살아가게 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수경이의 베개를 안고 누웠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고마움을 느꼈다. 여보, 오늘도 잘 먹었어. 덕분에 힘이 났어. 내일도 당신 음식 먹을 거야. 365일 다 먹을 거야. 약속 지킬게. 민호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수경이를 만났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잘 먹고 있네요, 여보. 응, 매일 맛있게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제가 만든 보람이 있네요. 고마워, 수경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당신을 위한 거니까요. 꿈속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날의 공원길을,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정민호는 이날을 기다려왔다. 수경이가 특별히 준비했을 도시락이 궁금했다. 냉동실에서 용기를 꺼냈다. 라벨에는 2월 14일 불고기라고 적혀 있었다. 포스트잇을 읽었다. 발렌타인데이예요. 당신과 처음 만난 날이 이날이었죠. 30년 전 그날, 당신이 건넨 초콜릿을 받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금도 두근거려요. 초콜릿 대신 불고기 해뒀어요. 평생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죽음을 앞두고도 두근거린다고 말하는 사랑. 불고기를 데워 먹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수경이가 항상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였다. 민호는 천천히 씹으며 추억에 잠겼다. 1994년 2월 14일, 대학교 중앙광장. 축제 무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
수줍게 건넨 초콜릿.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사랑. 당신도 날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며 울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3월이 왔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 3월 3일 도시락을 열었다. 봄이 오고 있어요. 미역국 먹고 기운 내세요. 우리 집 앞 벚나무 꽃 피면 사진 찍어줘요. 제가 못 보는 대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다고. 아파트 앞 벚나무는 수경이가 10년 전에 심은 것이었다. 매년 봄이면 둘이 함께 벚꽃을 보며 산책했다. 3월 말 벚꽃이 만개했다.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벚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다. 흩날리는 꽃잎들, 파란 하늘, 따뜻한 봄바람. 수경아,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폈어. 너도 보고 싶었을 텐데.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수경이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4월이 되었다. 4월 5일은 식목일.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식목일이네요. 우리 함께 심은 벚나무 잘 자라고 있을까요? 내년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나무는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요. 민호는 그날 저녁 벚나무에 물을 주었다. 정성껏 뿌리 주변을 살폈다.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10년 전 작은 묘목이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었다. 잘 자라고 있어. 여보, 걱정 마. 5월이 왔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포스트잇을 읽었다. 어버이날이에요. 제가 못 드린 카네이션 대신 갈비찜 해뒀어요. 당신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세요. 제 몫까지요.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민호는 갈비찜을 들고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놀라셨다. 민호야, 살이 좀 올랐구나. 네, 어머니. 요즘 밥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수경이가 하늘에서 지켜주나 보구나. 민호는 갈비찜을 상에 올렸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수경이가 만든 거야? 아버지가 물으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365개를 미리 만들어 뒀대요. 저 혼자 있을 1년을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착한 애였어.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부모님 잘 계셔. 카네이션 대신 갈비찜 드렸어. 많이 좋아하셨어. 고맙다고 전하래. 6월이 되었다. 6월 6일은 현충일. 포스트잇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지킨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세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민호는 묵념을 올렸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삶을 바친 수경이에게. 7월 17일 복날. 포스트잇을 읽었다. 복날이에요. 삼계탕 끓여 드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말고요. 감기 걸려요. 민호는 웃었다. 늘 걱정하던 수경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삼계탕을 먹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에어컨 적당히 틀게. 걱정 마, 여보. 8월 15일, 광복절.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광복절이에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은 태극기 달아주세요. 민호는 베란다에 태극기를 걸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 땅에서 수경이를 만났고 사랑했고 함께 살았다. 9월 15일. 특별한 날이었다. 수경이가 암 선고를 받은 날이자 세상을 떠난 날. 1년 전 오늘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포스트잇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오늘은 제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편안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내의 마지막 숨결, 차가워지는 손, 영원한 이별. 여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수경이는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행복하라고 했다. 알았어. 슬퍼하지 않을게. 당신 말대로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민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9월 15일 도시락을 데워 먹었다. 미역국이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 잘 먹었어. 여보. 오늘도 고마워. 2024년 9월 27일. 결혼기념일. 정민호는 이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다. 31번째 결혼기념일. 하지만 아내는 곁에 없었다. 냉동실에서 9월 27일 도시락을 꺼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손이 떨렸다. 라벨을 확인했다. 9월 27일 갈비찜. 그리고 포스트잇. 다른 날보다 조금 긴 메시지였다.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 31년 전 오늘 우리 부부가 되었죠. 31년 동안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화낸 적도 있고, 제가 잔소리해서 당신이 짜증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해피 애니버서리. 민호는 포스트잇을 가슴에 안았다. 31년의 결혼 생활. 행복했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평범했던 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갈비찜을 데워 상에 놓았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수경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음식이었다.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31년. 정말 빨리 지나갔지? 민호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에 수경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갈비찜 맛있어.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천천히 먹었다. 하나하나 음미하며 수경이가 정성껏 만든 이 음식을 마지막 한 점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경이, 턱시도를 입은 자신. 둘은 정말 젊었다. 우리 그때 정말 어렸네.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다만 추억만이 남았다. 10월이 왔다. 10월 9일은 한글날.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글날이에요. 우리말은 참 아름답죠. 사랑해요라는 말.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래도 부족해요. 평생 매일 말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여보. 민호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랑해요. 그 말을 수경이에게 충분히 했을까? 아니, 부족했다. 더 많이 말할 걸. 매일 말할 걸. 나도 사랑해, 수경아. 정말 많이 사랑해. 10월 31일, 할로윈. 포스트잇에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었다. 할로윈이에요. 당신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귀신 되어서라도 당신 지켜줄게요. 호박죽 해뒀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호는 웃음이 났다. 수경이다운 메시지였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유머러스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고마워, 여보. 귀신 안 무서워. 당신이 지켜주니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젊은이들의 날이지만
수경이는 이날도 기억했다. 빼빼로데이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챙기는 날이죠. 우리도 젊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었네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 눈엔 멋있어요. 잡채해뒀어요. 빼빼로처럼 길쭉하죠? 민호는 웃었다. 잡채와 빼빼로를 연결시키다니. 수경이만의 귀여운 상상력이었다. 당신도 여전히 예뻐, 수경아. 11월 마지막 주, 수능일. 포스트잇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은 수능이래요. 우리 조카들도 곧 시험 볼 나이겠네요. 시간 참 빨라요. 시험 보는 학생들 응원해요. 당신도 오늘 하루 조용히 보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경이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배려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12월이 다가왔다. 1년의 마지막 달. 365개의 도시락 중 이제 30여 개만 남았다. 민호는 아쉬웠다. 이 도시락들이 끝나면 수경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것 같았다. 12월 20일, 동지. 포스트잇을 읽었다. 동지네요. 팥죽 끓여 드세요. 애군 물리치고 건강하세요.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 도시락도 거의 다 드셨겠네요. 잘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민호는 눈물이 났다. 마치 수경이가 바로 옆에서 묻는 것 같았다. 응,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한테 줄 선물은 준비 못했어요. 대신 이 도시락이 제 선물이에요. 평생 드리고 싶었던 사랑을 담았어요. 민호는 도시락을 안았다. 이것이 수경이가 준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최고의 선물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닭볶음탕 도시락을 먹으며 민호는 생각했다. 365개의 도시락을 거의 다 먹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 도시락. 12월 31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수경이와의 1년이 정말 끝나는 걸까?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도시락이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경이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2024년 12월 30일 밤 10시. 정민호는 냉동실 앞에 서 있었다. 이제 2개의 도시락만 남았다. 12월 30일과 12월 31일. 1년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손을 뻗어 12월 30일 용기를 꺼냈다. 라벨을 확인했다. 12월 30일 미역국. 포스트잇을 읽었다. 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365일 동안 제 음식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네요. 내일이면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랑해요.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 365개의 도시락이 모두 끝난다. 그 후엔 무엇이 남을까?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 수경이가 항상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였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364일 동안 매일 아내의 손길을 느꼈다. 도시락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을 받았다.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수경이가 떠난 직후 민호는 무너졌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하지만 365개의 도시락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매일 아침 냉동실을 열고 그날의 도시락을 꺼내고 메시지를 읽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수경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민호는 포스트잇 상자를 꺼냈다. 364장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하나 꺼내 읽었다.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떡국 끓여 드세요. 추운 날씨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봄이 오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예요. 사랑해요. 각각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고 무거웠다. 수경이의 모든 사랑이 이 364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메시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내일 365번째 메시지를 더하면 완전한 1년이 완성된다. 수경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완성된다. 밤이 깊어졌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이면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이자 365개 도시락의 마지막 날. 그 도시락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마지막 도시락을 먹고 나면 정말로 끝이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도시락이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경이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12월 31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눈이 오네. 민호는 중얼거렸다. 수경이는 눈을 좋아했다. 눈 오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여보, 눈 와. 당신 좋아하던 눈. 민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하늘 어딘가에서 수경이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냉동실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마지막 도시락을 꺼냈다. 365번째 용기. 라벨을 확인했다. 12월 31일 떡국. 첫 번째 도시락과 같은 메뉴였다. 1월 1일에 떡국으로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떡국으로 끝나는 것. 포스트잇을 펼쳤다. 다른 날보다 조금 큰 종이였다. 수경이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보, 1년이 지났네요. 제 도시락 365개 다 드셨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드셨길 바라요. 365일 동안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드실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30년, 제 인생 전부였어요. 후회 없어요. 다만 더 오래 함께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시락은 끝나지만 제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보, 웃으세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아내 수경이가. 민호는 포스트잇을 쥔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1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는 일어났다. 마지막 떡국을 데우기 위해 365번째 도시락을 먹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렸다. 띵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떡국이 나타났다. 상에 놓고 밥을 떴다. 365번째 식사, 마지막 식사.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365일 동안 정말 잘 먹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수경이의 손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민호는 천천히 씹었다.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민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365개의 도시락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수경이와의 약속을 지켰다.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먹었다. 민호는 일어나 설거지를 했다. 마지막 그릇을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365번째 포스트잇을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열어 모든 메시지를 꺼냈다. 365장의 종이. 1년치 사랑. 그는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31일 오후 3시 정민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365장의 포스트잇을 펼쳐놓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메시지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아니,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다. 수경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1월 1일 메시지. 이 문장으로 시작된 1년이었다.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수경이와의 30년은 그의 인생 전부였다. 발렌타인데이예요. 평생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2월 14일 메시지. 민호는 이 문장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평생 사랑했다는 말,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안다. 결혼기념일.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9월 27일 메시지.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수경이를 만나 사랑하고 싶었다. 365장의 메시지를 모두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컸다. 수경이는 죽음을 앞두고도 남편을 생각했다. 자신의 고통보다 남편의 외로움을 걱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표현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민호는 메시지들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이 수경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365일치 사랑, 1년치 위로. 저녁이 되었다. 민호는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앨범에 넣기로 했다. 사진 옆에 메시지를 붙여 수경이와의 추억을 기록하기로. 작업을 시작했다. 1월 메시지들을 겨울 사진 옆에 붙였다. 2월 메시지들을 발렌타인데이 사진 옆에, 3월 메시지들을 봄 사진 옆에 한 장 한 장 정성껏 붙여나갔다. 이 앨범은 그의 보물이 될 것이다. 수경이와 함께한 30년. 그리고 수경이가 남긴 마지막 1년이 담긴 앨범. 밤 11시. 작업이 끝났다. 앨범을 펼쳐보니 사진과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수경이의 얼굴과 글씨가 함께 있었다. 여보, 예쁘게 만들었어. 평생 간직할게. 민호는 앨범을 서재 가장 높은 곳에 놓았다. 소중한 것은 높은 곳에 두는 게 좋다고 수경이가 말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곧 새해가 밝는다. 2025년 1월 1일. 수경이 없는 두 번째 새해. 민호는 베란다로 나갔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여보, 새해가 오고 있어. 당신 없는 새해가.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당신은 어디 있어? 하늘 어딘가에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느낄 수 있었다. 수경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 마, 여보. 나 잘 살 거야.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민호는 다짐했다. 수경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365개의 도시락을 만들며 바랐던 그녀의 소원을 이뤄야 한다고. 자정이 되었다. 재하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이 시작되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여보. 하늘에서도 행복해.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집. 수경이와 함께 살았던 공간.
침대에 누웠다. 수경이의 베개를 안았다. 이제는 향기가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 베개를 안고 잤다. 오늘로 365일이 끝났어. 당신이 준비한 도시락 다 먹었어. 하나도 안 빠뜨렸어. 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요리해야겠지. 당신한테 배운 대로 해볼게. 서툴겠지만 노력할게. 그는 미소 지었다. 수경이가 가르쳐준 요리법들이 기억났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불고기 볶는 법. 당신 레시피대로 만들 거야. 그럼 당신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겠지. 민호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수경이를 만났다. 잘 먹었어요. 여보? 수경이가 물었다. 응, 정말 잘 먹었어. 맛있었어. 고마워. 다행이에요. 제가 만든 보람이 있네요. 너무 고마워. 당신 덕분에 1년을 버텼어.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응, 노력할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 그럼 됐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꿈속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눈 내리는 거리를, 하얀 세상을 함께 걸었다. 민호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1년간의 여정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2025년 1월 15일 아침, 정민호는 부엌에 섰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한 재료들이었다. 수경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4개월, 365개의 도시락을 다 먹은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민호는 스스로 요리를 해야 했다. 자, 해보자. 민호는 중얼거렸다. 수경이가 가르쳐준 대로 먼저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는다. 서툴렀다. 칼질도 느렸고 간도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껏 요리했다.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그럭저럭 괜찮았다. 상에 놓고 밥을 떴다. 첫 숟가락을 떠먹었다. 맛은 수경이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먹을 만했다. 첫 시도치곤 괜찮네. 민호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수경이가 곁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잘했어요. 처음인데 훌륭해요. 수경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다. 수경이가 하던 대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날씨였다. 날씨 좋네. 민호는 중얼거렸다. 이런 날은 산책하기 좋다. 예전에 수경이와 자주 걸었던 공원 길이 생각났다. 나가볼까? 민호는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앞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조용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다. 수경이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벤치에 앉아 쉬었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차갑지 않고 상쾌한 바람. 여보, 여기 우리 자주 앉았었지? 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옆자리를 바라봤다. 그곳에 수경이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당신 없으니까 좀 외롭긴 해.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살고 있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365개의 도시락, 365개의 메시지.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 당신 말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요리도 배우고, 산책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민호는 최근 변화를 떠올렸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갔다.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민호는 일어났다. 계속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었다. 민호는 다시 부엌에 섰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갔다. 앨범을 꺼내 펼쳤다. 수경이와의 사진들, 그리고 365개의 메시지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평범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민호는 앨범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2월 31일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민호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도 사랑해, 수경아. 영원히.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수경이의 베개를 안았다. 이제는 향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베개는 민호에게 위로가 되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여보, 내일도 잘 살게. 민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몇 달이 지났다. 2025년 봄이 왔다. 민호는 이제 제법 요리를 잘하게 되었다. 수경이의 레시피를 따라하며 점점 실력이 늘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친구들은 맛있다며 칭찬했다. 민호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수경이한테 배운 거야. 수경이가 하늘에서 뿌듯해하겠다. 민호는 웃었다. 정말 그럴 것 같았다. 수경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4월이 되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앞벚나무로 갔다. 수경이가 심은 나무,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다. 민호는 사진을 찍었다.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여보,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폈어. 당신이 심은 나무, 정말 크게 자랐어. 바람이 불었다. 벚꽃 잎이 민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지? 민호는 웃었다. 꽃잎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찍은 벚꽃 사진을 붙였다. 그 옆에 메모를 적었다. 2025년 4월. 당신이 심은 벚나무가 올해도 아름답게 피었어요. 당신 생각하며 사진 찍었어요. 보고 싶어요. 앨범을 닫고 서재에 넣었다. 이 앨범은 계속 채워질 것이다. 수경이 없는 날들의 기록으로. 밤이 되었다. 민호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다. 내일은 미역국 먹어야지. 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수경이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요리를 마치고 냉장고에 넣었다.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다. 여보, 저 달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수경이가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365개의 도시락. 정말 고마웠어. 민호는 달을 향해 말했다. 사랑해, 수경아. 영원히. 달빛이 민호를 비췄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수경이의 사랑처럼. 민호는 미소 지었다. 슬픔은 이제 없었다. 그리움은 있지만 사랑도 함께 있었다. 수경이가 남긴 365개의 도시락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랑은 민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민호는 침대로 갔다. 수경이의 베개를 안고 누웠다.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오늘도 고마웠어. 여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할게. 민호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수경이를 만났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벚꽃길을 영원히